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합니다. 죽을 놈은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재수 없는 놈과 죽을 놈이 따로 있을까요? 나는 아니겠지 하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 보면 내가 그 놈일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도 언제든 저머닝스 항공기나 세월호, 대구 지하철에 탈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언제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고가 생각보다 큰 타격을 안겨주기도 하겠죠. 조심하면 위험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하늘 아래 완전히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짝 넘어져도 십자인대가 나갈 수 있는 게 세상이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벌어진 일을 한탄하고 벌어지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어른이 돼야겠습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 143방입니다. 오늘 방송은 마블의 그동안 오랜 우위를 깨고자 드디어 DC가 이를 갈고 나왔는데요. 이를 너무 갈아서 다 없어져 버린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님. 저희 방송 전에 나오신 게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거 책 읽어요? 당황했어요. 저희가 스포츠 녹음이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녹음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141방 이후로 좀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4월의 기대작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4월의 기대작 잠깐 했었죠. 그럼요. 저는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영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뭐 저야 똑같죠 뭐. 좀 준비를 해오란 말이야. 예. 언제까지 똑같을 거니? 네, 그 신생 프로그램이죠. 네. 신생 팟캐스트 잡동사니 스포츠 잡스라는 방송을 꾸준히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밥벌이를 하고 있죠. 밥벌이하고 그다음에 잡스 이렇게 하시고. 네, 잡스. 네, 그리고 박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읽지 않던, 그러니까 원래 전에 방송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해리포터 이후로 책을 읽은 적이 없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요즘에 책을 많이 읽으셔요. 네, 여가 시간에는 좀 책도 많이 읽고요. 주말 같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읽죠. 요즘에는 좀 많이 읽는 편이죠. 몇 년간에 비해서는. 원래 안 읽는 사람이 읽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어요? 뭐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야기하는 게 좀 재밌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번 책에서 약간 좀, 버퍼링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번 책, 어떤 책이었습니까? 듀나 에세이. 버퍼링 많이 걸리더라고요. 영화평론가로 한때 90년대부터 이름을 날렸던 네. 그 듀나의 에세이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걸렸나요? 내가 안 본 영화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뒤로는 안 읽혀. 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점이 좀 굉장히 힘들어갖고 버퍼링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 에세이, 듀나의 에세이는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어저께 마무리를 겨우 지었습니다. 네. 몇 주간에 걸쳐서 쬐깐씩 읽은 거죠. 네. 좀 쉬운 책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집 방송 옛날에 이제 남자 배우 특집, 네네. 그다음에 여자 배우 특집, 아카데미 토파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유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렇죠. 영화 얘기하다가 이제 전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스포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극이나 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난번에 한번 책 얘기 소설 이제 한승원 작가의
물에 잠긴 아버지. 녹음이 맞춰졌죠? 네, 녹음이 맞춰졌는데 아마 이 방송 다음에 나갈 거예요. 그 녹음을 포함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듀나 에세이도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 그 저스티스의 시작이죠. 배트맨 대 슈퍼맨. 맞다. 근황을 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네. 이제 광고한 건 아닙니다. 그 네. 신생 팟캐스트 잡스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네. 네, 뭐 잡톡이라고 해갖고 정말 주제없는 토크도 좀 하고 있고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내일 또 이제 LG의 박용택 선수 유니폼도 또 오거든요. 그 박 기사는 유니폼 덕후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FC 서울 유니폼도 매해 다시 사잖아요. 비슷비슷한 거.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하지 마세요.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도 다르고 마킹도 좀 다르고. 네, 그래서 FC 서울의 유니폼은 제가 1년 그러니까 시즌 초에 네. 한 개씩 사는 게 원래 어떻게 보면 저만의 전통 네, 의식 같은 거죠. 의식이죠 정말. 네, 약간 사이비 비슷해요. 네. 그 무슨 집에 재단 차려놓듯이 유니폼을 쫙 갖춰놓고 예. 있는데 예. 이게 뭐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옷을 안 사거나 뭐 다른 걸 좀 덜 먹더라도 의식은 치르고 가는 아, 그런 거죠. 약간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다르고 이번에 이제 또 LG 박용택 선수 유니폼을 산 건 올 시즌에 이제 LG를 좀 더 응원하기 위해서. 네. 예. 그리고 그 잡스 스포츠 토크할 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유연하게 토크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김 기사님께서 또 이제 LG 팬이시잖아요. 네, 그죠. 너랑 나랑은 팀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우린 가는 거야, 함께. 어차피 축구도 가고 다 가는 거지. 팀이 같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LG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내일 또 이제 박용택 선수의 유니폼이 또 옵니다. 네, 이 잡스라는 방송이 되게 문어발식의 그런 다단계 비슷한 이런 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주세요. 이제 유명한 단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네, 그런 식의 방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LG 이제 유니폼을 샀는데 전에 보면은 뭐 넥슨의 김병현 선수다. 그게 한 시절 유행하면 다 사요. 그게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워크샵 비슷하게 네. 단체로 갔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항상 스포츠를 볼 때 최대한 즐겨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유행하던 그 거기 팔던 게 좀 싸게 팔던 게 그거여서 네. 그 구매를 했었죠. 저는 박 기사르가 진짜 친구로서 다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토토를 안 해서 좀 다행입니다. 또 해야 돼요. 이제 해야죠. 이거 도박했으면 어마어마했겠구나. 네, 우리 해야지. 뭐래? 토토 해야지. 합법 토토는 해야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합법 토토가 불법 토토로 가는 이런 관문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없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 일하면서도 네. 주변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못 이기고 이제 사행성, 그쵸. 정말 사행성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행성을 운영하시는 분도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네. 좀 위험합니다. 사행성으로 가면 좀 위험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강원랜드나 이런 데 출입하셨던 분들 네.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제 강원랜드는 출입 못하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금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정지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네. 걸어놓으면은 그 아픈 마음을 다잡고자 사행성 토토로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건전하진 않다. 음. 근데 너무 금액이 커버리면 이거는 좀 위험하죠. 네. 합법 토토는 하셔도 돼요. 네, 합법 토토 하셔도 됩니다. 이 사행성 토토로 가는 이런 관문 같은 존재니까 하시다가 하실 분은 불법 토토로 빠지는 거지. 네네, 그렇죠.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뭐 이렇게 내기 같은 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이가 무서움을 많이 하네. 네. 지방송 아니라고. 내기를 즐기는데 이 내기를 이제 적정선에서 해야지 그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것만 하시면은 크게 스포츠를 즐기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영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희 네. 무비신의 영화방 광고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광고.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텐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본인.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림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 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 가면 되겠네. 오려 가면 되겠어. 우주과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포츠. 네네. 스포츠도 여가 생활하는 하나의 방식이지만 그렇죠. 세상에 스포츠 말고도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요즘에 뭐 즐길 게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봄이 왔으니까 좋은 곳들이 이제 몇 곳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 유명하죠. 여의도. 벚꽃 축제, 윤중로 벚꽃 윤중로. 축제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지금 가시면 너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 대학로 추천드립니다. 네, 대학로에는 이제 벚꽃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간판들이 보이죠. 많은 간판들이 보이면서 이제 눈을 좀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새우 아트센터에서 이제 형제의 밤 연극을 보러 갔다 왔는데 네네. 대학로가 한 몇 년 전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대학로는 간만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갔었어요. 일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밤에 간 대학로는 예전과 좀 다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가게들도 상당히 큼직큼직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생겼고 네네. 옛날보다 이제 작은 가게들의 오밀조밀한 맛은 떨어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연극들은 되게 작은 연극들이 치열하게 그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는 연극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학로죠.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 연극이다 싶으신 연극을 지금 정해놓고 계시지 않다면 네, 형제의 밤 추천드립니다. 예, 이 연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직접 봤고요. 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예. 연극 상당히 재밌고 저희 같은 경우에 또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들이 하는 똑같은 연극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아,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도 이 연극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초청권을 드리기 때문에 네. 이 초청권을 들고 며칠 전에 이제 예매를 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네. 대신 보시고 난 다음에 후기 작성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팟빵으로 이제 어플을 접속하셔서 거기 댓글란 확인하시면 이 저희 그림 퀴즈나 이런 것들을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입니다. Master Wayne. Thermal imaging is showing me 24 hostiles on the 3rd floor. Why don't I drop you off on the 2nd? I'm getting slow in my old age, Alfred. Even you got too old to die young, not for lack of trying. He has the power to wipe out the entire human race. If we believe there's even a 1% chance that he is our enemy, we have to take it as an absolute certainty. The greatest gladiator matc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God versus man. Day versus night. You're psychotic. That is a 3-syllable word for any thought too big for little minds. I've known a few women like you. Oh, I don't think you've ever known a woman like me. Do you know the oldest lie in America? It's that power can be innocent.
모든 대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맨과 조드 장군의 격렬한 전투 이후에 그 메트로폴리스는 완전히 파괴됐었고 슈퍼맨은 세계 최고의 논쟁의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네, 한편 배트맨은 그동안 타락했던 많은 자들처럼 슈퍼맨 역시 언젠간 타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깁니다. 세계의 미래를 위해 무모하고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슈퍼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이 배트맨이 잡으려고 하면서 이 둘의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그 시작을 상당히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많았고요. 솔직히 배트맨이랑 슈퍼맨이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네.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같이 등장한다. 배트맨과 슈퍼맨이. 배트맨 하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옛날 팀버튼 시리즈에 이어서 정말 멋지게 부활시킨 바 있었고, 그렇죠. 슈퍼맨은 사실 부활에 좀 실패했었어요. 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맡았었고, 그 다음에 전작인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화를 찍었던 그 잭 스나이더 감독, 300 찍었었죠? 네네. 그 감독이 맡아서 좀 부진한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많이 못 미쳤죠. 네. 그리고 약간 뒷이야기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DC에서는 배트맨 시리즈를 한 몇 개 좀 더 놓고, 그 다음에 슈퍼맨 시리즈 한두 개 더 놓은 다음에, 이 저스티스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마블에서 너무 이렇게 치고 오다 보니까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중간에, 5분짜리 단편으로 뭐 이렇게 요약본 뭐 이런 걸로 내보내기도 했었고, 우선은 놀란 감독이 배트맨의 그 차기작을 좀 거절을 했었죠. 네. 거절을 하면서 따로 배트맨을 맡을 감독을 찾다가 고민을 하던 중에 그냥 이렇게 같이 해버리자, 저스티스로 묶어서 해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쫄리고 쫓기던 중에 억지로 짜내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그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했었고, 볼 때도 너무 이렇게 판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잭 스나이더 감독이 워낙 이렇게 뭐 전작들을 봐도 스토리나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특출난 뭐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 네. 보여준 액션, 이제 화려함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감독이라서 약간의 DC의 캐릭터들 자체는 우울하거나 어두운 면, 약간의 철학적인 면을 많이 이제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잭 스나이더 감독을 쓴 이유를 잘 모르겠죠. 잭 스나이더 감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임팩트에 있죠. 액션의 임팩트고, 잭 스나이더 대표작이 뭐냐 하면은 300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300밖에 안 나옵니다. 좋은 작품으로 300인데 그 300 같은 영화의 강점들은 분명한 임팩트가 있는 액션들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순간이 그 영화를 본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되는, 네, 뭐 아우 그런 것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되고, 뭐 스파르타 하면서 발로 차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레오니다스 그 왕이 창 던지는 장면이라거나,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전장에 나갔다가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 막 이런 임팩트 있는 장면, 그리고 나는 자비롭다, 나는 관대하다구나, 관대하다. 그런 임팩트 있는 대사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이 영화가 멋지게 기억되는 거지, 아주 짜임새가 있는 드라마가 있었다라고 보긴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번 영화에서도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를 보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트맨과 슈퍼맨이 각각 쭉 나온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나오는 게 어땠을까, 세계관을 맞춘 다음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면은 처음부터 각자의 캐릭터를 보여주잖아요, 영화가. 네. 배트맨은 이렇고 슈퍼맨은 저렇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배트맨 쪽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배트맨이 훨씬 더 흥행했던 시리즈가 있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뭐 배트맨 비긴즈를 봤다거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네. 부모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 브루스 웨인이 얼마나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왜곡된 거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해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의 이야기에는 얼핏 몰입이 되지만 슈퍼맨한테는 또 몰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트맨과 슈퍼맨 이 시리즈에서 겹쳐지지 않았던 두 캐릭터를 연결짓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체급도 안 맞고 드라마적으로도 좀 엮이기 힘든 캐릭터를 같이 붙여놓다 보니까 조금 붕 뜬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트맨 캐릭터도 왜곡이 되고요.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그 메트로폴리스랑 이제 고담은 옆 동네예요. 네. 옆 동네인데 전작들에서 이렇게 약간 섞임이 좀 있었어야죠. 네. 어떻게 떡밥이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전혀 없이 급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을 너무 세게 받았었고 DC에서는 분명히 쫄리겠죠. 네. 분명히 좀 쫄려서 좀 성급하게 만드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DC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약간 어둡거나 정말 철학적이거나. 네. 그러니까 마블의 캐릭터들은 가볍잖아요. 네. 농담 많이 하고 가벼운 히어로들 말고 정말 이제 좀 진지한 히어로들, 아픔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안고 있는 좀 철학적인 히어로들을 좋아하시는 DC 매니아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번 영화는 좀 많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기대치를 굉장히 좀 낮추고 봤거든요. 재미없다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갖고 기대치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췄었고 이 영화 자체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상영 시간이 좀 긴 편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기대를 낮추면은 충분히 뭐 이렇게 너무 그 정도로 혹평받을 필요는 없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배트맨 나오고 슈퍼맨 나오고 하니까 기대감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처음 개봉하고 처음 상영관을 찾으셨던 분들은 충격을 먹은 거죠.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다가 극장을 찾아서 보니까 그만큼은 아닌데 오늘 중박은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액션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를 느낀 포인트들이 주로 액션 쪽에 있었나요? 그렇죠. 네. 후반부의 액션들. 네. 그 액션들은 감독의 명성에 맞게 그래도 액션은 잘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은 배트맨이 있고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은 이제 지구를 구하는 절대 영웅입니다. 네네. 슈퍼맨 시리즈 하면 옛날부터 TV 영화 시리즈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고 네. 그 다음에 슈퍼맨을 영화로 부활시켜서 브라이언 싱어가 이제 뭐 슈퍼맨 리턴즈라거나 여러 영화들을 찍었었는데 그 영화들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맨 오브 스틸하고 바로 이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드 장군, 그 슈퍼맨 행성에 있던 그 장군이 와가지고 슈퍼맨과 함께 막 싸움을 벌이려다가 지구를 구하려는 그 슈퍼맨이 결국은 조드 장군을 이겨내고 지구를 지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 메트로시티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어요. 이 대규모 도시가. 그래가지고 이 타격을 입은 그 건물들 가운데서는 배트맨이 사장으로 있는 그 건물도 있었고 네네. 그 과정에서 배트맨이 상당히 슈퍼맨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됩니다. 나는 이 도시, 특히 고담을 되게 아껴야 되는데 또 고담을 넘어서 이 사람들을 아껴야 되는데 저 슈퍼맨이라는 존재는 정말 막아낼 수 없다. 저 사람이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절대 강자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약간의 갈등 관계가 생기고 또 다른 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렉스 루터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네네. 이 캐릭터는 이제 뭐랄까요? 아무런 능력이 있는 히어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퍼맨을 증오하는 거죠. 네, 저런 외계에서 온 애들이 진정한 악이다. 쟤를 처단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을 키우려고 하고 저 슈퍼맨이 약점을 갖고 있는 그 원석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처단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셋이 결국 물고 물리면서 일이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처음 보는 그 렉스 루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전 설명이 뭐 크게 돼 있지가 않고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전 정보를 보고 갔거든요. 네. 그 배급사에서 보내준 네. 그 유튜브 네. 동영상이 한 5분짜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뭐 렉스 루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좀 보여지는데 그걸 보고 가니까 저는 좀 이해가 좀 됐었는데 그걸 전혀 안 보고 가신 분들은 되게 붕 뜨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본판에서 삽입을 하든가.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예,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을 너무 빼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외국에서도 혹평이 좀 많습니다. 사실 많았고 벤 애플렉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뷰 도중에 계속해서 표정이 굳어있는 네. 모습도 많이 나왔고 좀 아쉽죠.
좀 더 재밌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너무 성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소비를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영화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마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요 캐릭터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그 데드풀 같은 캐릭터도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살려버리는데 그렇죠. 이번 배트맨과 슈퍼맨 같은 초대형 히어로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다니 벤 애플렉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쓰리겠어요. 네, 속이 쓰리죠. 그리고 되게 잘 어울렸어요. 저는 저희 등치 큰 배트맨은 네. 좀 멋있더라고요. 또 다른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배트맨을 연기했던 배우들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클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클 텐데 벤 애플렉이 연기했던 배트맨도 약간의 올드한 네. 올드해 보이는 뭐 수트나 뭐 이런 거였지만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영화가 너무 호평을 받다 보니까 배우로서도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배역들의 동기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아쉬웠어요. 왜 배트맨은 슈퍼맨을 증오하는가? 영화 속에서는 나중에 미래의 악이 될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쭉 보다 보면 그 동기가 어느새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슈퍼맨과 배트맨이 어느 순간에 화해하는데 그 화해의 동기는 어머니 이름이 같아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그런 이 슈퍼맨이 나중에 되게 악하게 될 경우에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슈퍼맨을 처단해야 한다. 이렇게 출발한 동기치고는 너무나 어설프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만화를 보면은 이유가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왜냐면은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질투심을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본인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고담을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외계인이 와서 저기서 영웅놀이를 하고 동상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거의 신급으로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약간의 그런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많아져서 좀 배트맨을 처음에 좀 비우호적으로 좀 보지 않았나. 예, 그런 게 원래 만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걸 너무 쏙 빼놨죠. 영화가 좀 반영을 안 했던 게 정말 그 페인인 것 같고, 렉스 루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요한 악역이거든요. 영화의 가장 큰 악역인데 그 악역이 왜 그러는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들이 싸우는 거를 마치 동물원에서 우리가 그냥 동물들 보듯이 막 몰입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싸우는구나 하고 관찰하고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액션을 벌일 때도 막 두근두근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들다기보다는 그냥 구경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어떤 액션이 나올까 하는 구경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만화적으로도 봐도 배트맨 어머니와 슈퍼맨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같대요. 근데 그거를 참 단조롭게 풀었죠. 네. 그 겹치는 부분을 정말 단조롭게 풀었던 우리 잭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되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배트맨과 슈퍼맨의 이야기 이렇게 갈등 구조에 앞서서 슈퍼맨이 그 처음 맨 오브 스틸의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를 이렇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그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장면에 이어서 슈퍼맨이 과연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의외로 나와라. 의외에 나와서 슈퍼맨이 그 자신의 이야기, 입장들을 밝혀라. 이렇게 몰고 가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이야기가 오래 나오고 렉스 루터가 또 그 의회의 이제 의장이랄까요? 국회의원들하고도 막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게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덩어리거든요, 영화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되게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배트맨과 슈퍼맨 이 영화를 어벤져스가 아니구나. 그 캡틴 아메리카. 네. 이번에 나오는 11호 먼저 개봉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1화에서 나오는 내용도 주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네. 영웅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냐 없냐 네. 이거 갖다가 싸우는 건데 그거보다 먼저 내기 위해서 좀 성급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좀 했었습니다. 그냥 아쉬운 게 옛날 마블 영화 이제 아이언맨 3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의회에 서 가지고
이 수트가 과연 개인이 가져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야 하느냐, 이게 일반인이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인데, 이 물건을 과연 개인이 사적 소유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정당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마블은 이런 놀이를 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DC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마블의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의가 이번 영화에서 이루어졌고, 그 논의가 이루어진 드라마 자체가 기본적인 그 얼개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 폭탄 테러로 쫙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붕 뜨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이야기냐. 옛날에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같은 영화를 보면은 악당들이 한 3-4개 등장합니다. 네네. 코뿔소도 등장하고 많이 하죠. 뭣도 등장하고 막 여러 개 등장하는데 마치 그런 영화의 구성을 보는 듯 했어요. 악당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뭔가 하나로 꿰어지는 부분은 없고 그냥 캐릭터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쉬움이 컸던 영화는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큰 만큼 아쉬움도 좀 컸던 거죠. 네, 그냥 뭐 드라마가 갑자기 어머니 이름 같다고 확 풀어지더니 거대한 악당이 갑자기 딱 출몰하고 그 악당에 맞서 싸우는데 자기들 일만으로 안 되니까 원더우먼이 또 나타나요. 네, 원더우먼 빼놓을 수 없죠. 네, 원더우먼은 진짜 한스 짐머의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그 사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운드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유치한 사운드다라고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원더우먼의 등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더우먼 또 개인 영화도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나오죠. 네. 원더우먼 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보고 싶어요. 네, 원더우먼 좋더라고요. 네, 저도 왜 좋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원더우먼 했는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원더우먼 왜? 뭐 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원더우먼의 매력을 이번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좀 의문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 중간에 벤 애플렉이 책상에서 잠이 듭니다. 네. 잠이 들어서 이제 약간 환영 같은 걸 보는 거죠. 환영 같은 걸 보는데 갑자기 로빈이 나와요. 네. 로빈이 나와서 여자한테 가라 계속 그러죠. 그게 그 다른 히어로들의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그 환영을 본 거예요. 그럼 로빈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로빈이 언급되는 게 로빈이 한번 낙서하고 가는. 전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진짜 이게 로빈 얘기를 왜 이렇게 넣는지. 로빈이 낙서하고 갔다기보다 이제 로빈 수트에 네. 낙서가 돼 있었죠. 네. 그 장면을 배트맨 수트에 낙서돼 있던 거 아니에요, 로빈이? 아니요, 로빈 수트였어요. 그래갖고 낙서가 돼 있어갖고 그걸 약간 언급하면서 이제 지나가죠. 그래서 저게 왜 나올까 갑자기 막 그랬거든요. 떡밥인데 그냥 재밌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영화 전체적으로 난감한 영화였습니다. 배트맨은 로빈이 나올라나? 나오겠죠, 로빈이. 로빈 같은 주요 캐릭터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러면 떡밥.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체급이 맞는 캐릭터들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억지로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어긋나고 그 어긋나는 거를 드라마로 꿰어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이 영화를 매력있게 흡수돼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드라마적으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기술적인 액션만 보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 영화의 가장 아까웠던 게 바로 그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트맨은 철학인데. 네, 배트맨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걸 너무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저스티스 리그를 보면은 어떻게 맞거든요. 그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한 게 이번 영화의 좀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말 뜬금없이 슈퍼맨은 지 사랑만 하고 있고 네, 배트맨은 슈퍼맨은 원래 사랑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러브 이즈 뱃 슈퍼맨. 네, 슈퍼맨은 계속 사랑하고 배트맨은 이제 계속 슈퍼맨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근데 그 열등감이란 자체도 조금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런 것들 좀 더 매력있게 풀어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또 다른 시선에서 조금 본 게 이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슈퍼맨 갑자기 이제 아버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성의 역할인데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모성보단 부성이 많이 나오죠. 부성이 많이 나오는데 슈퍼맨이 등산을 해요. 네, 등산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야. 자신은 정말 심적으로 괴로워서 육체적으로 더 괴롭게 해서 심적으로 괴로운 걸 잊고 싶어서 그런 감정에 에베레스트를 오릅니다. 거의 그 급의 산을 오르는데 숨이 하나도 가빠지지 않고 고른 숨소리로 올라가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곳을 걸어 올라가는데 환영을 하나 만나요. 네.
근데 케빈 코스트너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막 돌 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있다가 슈퍼맨한테 여러 가지 이제 조언들을 해줍니다.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슈퍼맨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되게 따뜻한 가정에서 멋진 부성을 보면서 아버지 상을 보면서 자랐구나. 애정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반면에 또 배트맨의 부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보면은 되게 화목한 가정의 멋진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어릴 때 불현듯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되고 배트맨은 그거에 대한 뭔가 부성과 모성의 결핍을 느끼면서 가정에서 자라오잖아요. 알프레도가 약간 방치 상태 캐릭터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배트맨이 약간 비틀린 뭔가 정의 부르짖지만 사실 내면이 공허하고 허한 그런 캐릭터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캐릭터인 렉스 루터.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러죠? 그렇죠. 네. 두들겨 맞았다고, 고통스러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지 않았나. 이런 설정을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반영은 했지만 차라리 이럴 거라면 그들의 아버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저스티스를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전에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너무 좀 급했던 것 같고 네. 만약에 진짜 내가 배트맨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좀 했거든요. 어떤 순간에 내가 배트맨이었으면요?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네. 조커도 잡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저 옆 동네 저기 뭐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아니, 강서구에 만약에 산다. 양천구에, 여기가 양천구인데, 저 강서구에 갑자기 어떤 외계인이 와서 악당들을 닭대를 부셔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칭송해, 사람들은. 나는 밤에만 나오고. 네. 좀 열등감 생길 수 있겠죠.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입장이 이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뭐 정의라던가, 슈퍼맨이 더 크면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더 위험하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명목을 주는 거지만 속으로는 진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쉬웠던 게 배트맨의 캐릭터를 차라리 그 열등감을 동기로 했다면 훨씬 더 몰입이 잘 됐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제가 지금 당장 악도 아닌데 얘가 나중에 악이 될 수 있으니까 얘를 때려 죽여야 돼. 그건 마치 핵무기 군축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핵무기가 뭐 나쁘게 쓰일 수 있으니까 핵무기를 줄여야 돼. 근데 그 핵무기를 줄여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배트맨처럼 이렇게 당장 시급하게 막 몰입할 만한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좀 정상적인 감정의 패턴인데 배트맨은 여기서는 당장 슈퍼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되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중간에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 이름 같다는 식으로 해서 화해가 된다는 게 더 놀랍고 근데 처음부터 열등감이 있어서 슈퍼맨을 질투해서 슈퍼맨을 공격하는 약간 악역 비슷한 캐릭터를 맡겼다면 우리한테 좀 더 이 배트맨과 슈퍼맨의 이 영화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배트맨이 악역이라니 훨씬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약간 어둠의 악역. 멋있는데 이게. 네. 그런 점을 좀 살렸으면은 우리 잭 형님이 좀 더 좋은 작품을 이번에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액션 쪽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만 신경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장기 계약돼 있던데 다음 작품들이 되게 걱정되는. 장기 계약이라고요? 네, 다음 영화도 계속 찍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걱정되더라고요. 예. 처음 들었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잭 형님. 잭 스나이더라는 그 감독의 크기 자체가 얼핏 보면은 이 루소 형제 지금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계약한 예. 그 루소 형제에 비해서 원래대로라면 명성이 훨씬 있는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루소 형제는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그렇죠. 잭 스나이더는 300이 거의 정점이 아니었나 그런 불안감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영화를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감독들을 잘 못 고르는 것 같아요. 그 제작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왓치맨인가요? 네네. 왓치맨도 잭 형님이 만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왓치맨은 그래도 좀 무난했죠. 예, 무난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히어로물, 코믹물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잭 형님이. 네. 그래서 좀 계속해서 발을 못 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장기 계약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잭 형님의 장점은 일단 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을 갖춰 놓은 다음에 그 캐릭터들을 완성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임팩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된 상태로 끌고 가다 보니까
임팩트를 줄 수가 없었던 게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어느 정도 해봤고요. 네. 총평으로 갑시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우선은 보말 정도 드립니다. 예. 보말을 드리면서 이제 극적 화해와 로빈의 환영 등장만 빼면은 볼거리로서는 그래도 봐줄만 했다라는 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에 과감하게 비추드리고요. 네.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슈퍼맨이 멋있더라고요. 슈퍼맨 멋있죠. 네. 수트도 멋있고. 배트맨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배트맨은 약간 올드한 수트 비슷하게 네. 좀 나왔고 슈퍼맨은 좀 더 세련되게. 약간 배트맨 캐릭터가 너무 저한테 찐따같이 다가오다 보니까 뭐 줏대도 없고 뭐 하나 얘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얘가 막 줏대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답지 않다. 몸은 커졌지만 히어로답지 않다라고 많이 느낀 그런 영화였습니다. 원래 배트맨 히어로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악역이 있을 때 그 악역을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드는 아직 불완전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캐릭터. 그렇죠. 우울함이 항상 있는 네.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그런 캐릭터인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 끝났네요. 네. 네. 뭐 광고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그리고 저희 특집들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또 요즘에 팟빵이 너무 죽었어요. 팟빵. 예. 그렇죠. 네, 저희가 팟빵 순위에서 이제 계속 나가 있어서 저희 주 청취자가 다시 아이튠즈로 돌아갔습니다. 예, 아이튠즈. 네, 아이튠즈 분들이 거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튠즈로 돌아갔는데 팟빵 분들도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 많이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네. 아이튠즈보단 팟빵이 댓글을 달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팟빵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기사. 예, 박기사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